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20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0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정해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뜰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는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해음용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채음용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엄동설환인 해월에 이렇게 정화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자, 어저께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태양지화가 아니라 등촉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 모닥불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촛불 같은 거, 모닥불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정화는 인위적인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시사철, 춘하, 추동을 막론하고 간목을 얻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하다못해 4월, 5월 같은 뜨거운 여름에도 간목이라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한 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것이 해월이에요. 해월은 어떤 계절? 자, 수가 왕한 수왕절임에 반해서 정화 자체는 해월에 뭐가 됩니까? 굉장히 약한 절지가 됩니다. 절지. 그래서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수가 많게 되면 당연히 수가 정화를 갖다 극하게 됐죠. 수극하게 되면 정화가 불꽃이 꺼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뿌리 있는 간목을 얻는 것이 좋은데, 간목은 당연히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 가지 기억해 보시면, 자, 해월은 수왕절이지만 해묘미 목국이 형성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인해한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인해한목이 돼가지고 목이 왕한데 간목까지 투출되어 있다. 제 아무리 정화일간이 간목을 좋아한다 손 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특히나 해월의 해묘미 목국, 인해한목 해서 목국 형성되고 목이 많아진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목생화해서 목을 생해주는 아주 좋은 나의 어머니 같은 것이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트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간은 물론 해월도 마찬가지고 다른 월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금극목을 해서 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억제, 절제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벽갑인정이라고 해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생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해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뭐 간목도 없고 지지로 정화가 뭐 인사오등에 뿌리를 얻는다 그러면 당연히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해월 같은 경우 사주가 뭐 독특하게 짜여져 있지 않는 이상은 임수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론상은 그렇고, 운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제가 목화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이 대운도 안 보고 사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사주 분석할 때 대운을 모르고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잘못된 것이고요. 자, 해월 같은 경우에 간목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관성이라 하더라도,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관이 너무 많아서 일간이 이 임수에 의해서 곤혹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살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나 간목이 있게 되면 뭐 관인상생이라든가 살인상생이 돼서 간목, 특히나 정화 같은 경우는 간목을 얻게 되면 가추 가동이라고 해서 뭐 그냥 일간이 약한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오 등의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등의 뿌리를 둬서 일간 자체가 튼튼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는 관살에 왕해지게 되면, 물론 일간 자체가 그걸 받는 것도 안 좋겠지만은 사주 자체가 매우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자축월의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뚝뚝 떨어지는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화가 병화를 보면 탈광된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화가 병화를 봐서 탈광될 때는 일간 정화가 왕했을 때 탈광으로 논하고, 해월 자월 초월은 지극히 정화 일간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형제 자매인 병화를 얻게 되면 일간 병화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사주의 짜임새도 안 보고 무조건 정하는 병화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논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사주 전반적인 틀을 보는 안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운이라든가 또는 세운 같은 것들을 볼 때 울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대운이라든가 세운이 사주에 부합되게 행하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할 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일간과 월령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격국이라든가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나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음화. 자, 그리고 월지에 있는 해수는 양수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체음 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체음 용양. 그래서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해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 수가 두 개가 있죠.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본식 음이 되는 것인데, 왜 체음용양 쓰는 것은 양으로 쓰냐라고 하면, 그 지장간을 봤을 때 해수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본기가 어떤 것이, 해수의 본기는 바로 이 임수가 본기가 된다라고 해서, 해수라고 하는 개념은 본시는 음이지만은 본기가 양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수로 쓴다. 그래서 체음용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음화가 양수를 받다라고 해서 음대양의 관계,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월지에 있는 해수가 일간인 정화인 나를 극한다 라고 해서 극아자라고 하고요.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극의 관계는 이렇게 수극과 극의 관계죠. 이거는 상극 관계라고 하는데, 상극 관계는 본질은 나쁜 것이 아니라 공존 관계 또는
공생관계라고 합니다. 공생관계,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관계가 공존공생관계, 이 상극의 관계고, 사람으로 봐서 부부관계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죠.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이제 결혼하면 맨날 쥐어 터지고 저 패고 하면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또 한 가정을 꾸려서 잘 먹고 잘 살자가 바로 부부관계이고, 그게 바로 상극관계, 공존관계, 공생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수극화해서 어느 정도 서로 수와 화의 어떤 균형이 맞을 때는 수극화해서 공생관계가 되지만, 화가 너무 왕하다든지 또는 반대로 수가 너무 왕하고 화가 약하다든지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극의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극에 극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극의 관계는 원래는 공생관계였는데 서로 간에 균형을 잃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치고받고 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래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또는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개념, 국가의 관청과도 같은 개념, 또는 여자한테는 남편과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요. 뭐 직장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제 질병, 그 다음에 도적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죠. 도적, 그 다음에 적군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고, 관제구설, 송사 등등으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정관과 편관을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정관은 바른 관청, 법, 윤리, 도덕, 남편 같은 개념, 좋은 직장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했던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송사, 일체 나를 해악하는 그러한 것들을 편관칠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양대양의 음의 관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가 자수를 보게 되면 양대음의 관계가 되면서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양대양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오늘 편관칠살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화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음대양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다? 정관, 격이 된다. 중요한 것, 해월은 수왕절이라고 했죠. 수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 원령을 뜻해서 수는 굉장히 왕하지만은 반대로 화는 해월의 절지가 되기 때문에 약하다.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 우리가 육신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매우 이제 좋게 정관격도 좋게 보지만, 그 좋은 정관도 일간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좋은 것이 되지,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면 마치 칠살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어야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해 중에 있는 지장간, 예를 들어서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간목을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음화가 양목, 목생화죠. 인성입니다. 이때는 정인, 격이 될 수가 있겠고, 이때는 관인, 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는 정관격 또는 이렇게 정인격으로 될 수가 있겠다. 특히 간목이 투출되면 관인상생이 돼서 일간 정화를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다시 임수가 같이 투출됐다라고 하면 본기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관격에 간목이 있어서 관인상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큰 틀만 볼 수 있으면 되고, 너무 이걸 갖다가 뒷답함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 노력 낭비를 하지 않는 정도. 제가 벌써 뭐라고 했냐면 10정격 정도만 명확하게 알아도 격은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언제 정화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지 보겠습니다. 해수가 있습니다. 해월 수왕절에 다시 해수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관성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일간은 너무너무
약해지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재 진토가 또 있죠. 이거는 일간이 약한데 토가 있으면은 토라고 하는 것은 수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토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해수 두 개의 진토 보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해중 간목 진중에 있는 을목이 있지 않습니까? 천간에 투출되어 있을 때는 그 투출된 간목 또는 을목을 쓸 수 있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 또는 진중에 있는 을목을 가지고 정화를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목이 다행스럽게 연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중에 있는 간목이 투출된 것으로 보고 정인격에 관인 상생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의 을목도 투출되어 있는데 정화는 솔직히 간목으로 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을목으로 생하는 것은 썩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또 이제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아빠가 바람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전체 틀을 보는 데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간목이 투출돼서 좋긴 하지만은 일간 정화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큰 어떻게 보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어줘야 되는데 단지 일간은 약한데 인성에 의지하는 약간은 조금 신약한 구조의 3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가 있겠습니다. 경자시가 되게 되면 수왕절인 해월이죠. 일지에서 해수를 받습니다. 겨울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기가 급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에 수가 하나 있으면 영하 10도, 2개 있으면 영하 20도, 3개 있으면 영하 40도, 금이 3개 중 있으면 영하 5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자시가 되면 수가 벌써 지지로, 이거는 뭐 진토도 뭐 거의 토지만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로 화는 걸로도 볼 수 있겠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일간이 정화라 하더라도 간목에 의해서 생조를 받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살인상생, 선생님 아까 관인상생이라면서요. 자, 보세요. 해수 하나 두 개 정도만 있어도 이거는 관이 왕한데 자수가 7살까지 있으면은 이거는 관사론잡이 아니라 그냥 전체 틀을 그냥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맞다. 물론 정관 이렇게 되면은 정인격의 살이 왕하니까 살중신경한 국세에서 살인 상생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좀 단점이 되겠고, 너무 금수가 왕하니까 당연히 운은 목화운으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경자시하고 또 비슷한 생시 신해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시나 해수가 3개, 뭐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독특한 게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한 사주가 오히려 삶에 고난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너무 많아서 한습하고요. 일간 정화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 지지로, 신금이 뭐 토의 생애를 받는다 하더라도 역시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서 한기를 또 가정시키는 역할, 역시나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을목은 도우려고 해도 오히려 을목은 화를 끄트릴 수 있는 그런 인성인 거고, 간목이라야지만 정화를 생할 수 있는데 너무 한기가 극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축토도 수가 많으면은 사수동료, 경술시는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경술시는 술토 가지고 술을 갖다가 좀 절제시켜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리고 정화가 술에는 통근을 가능합니다. 술중 정화에. 그래도 매우 많이 미흡하죠. 뭐 경자시나 신해시나 경술시나 술토 하나, 술중 정화 하나 정도 얻은 것밖에 안 되죠. 역시나 한습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화운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이 민씨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인목을 얻었습니다. 인성이 되겠죠. 요거는 이 해수를 갖다 끌어당겨서 지지육합을 이룹니다. 인해합 목이 돼서 인성인 목이 굉장히 이제 왕해지게 되죠. 인성이 목이 왕해진다 하더라도 역시나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용신을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중병화로는 조우를 하고 간목으로서는 정화를 생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보는데, 임수가 이제 정화 옆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은 썩 좋게 볼 수는 없겠고요. 이민시 말고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시는 아닙니다. 해묘한목해서 물론 인성이 목의 세력을 얻지만은 수왕절에
정관도 아닌 칠살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잖아요. 물론 살인상생은 될 수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대운에 따라서, 우로에 따라서 갑을목이 어떤 일을 못할 때 정화를 생겨지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수에 의해서 정화가 극을 받기 때문에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을사시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어서 사화를 얻어서 정화 뿌리를 얻는 것은 좋지만 뭐가 안 좋다? 사의 충이 돼서 해수 사화, 특히나 사화 깨지는 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왜냐? 정화의 뿌리가 깨지니까. 물론 사회충이 돼서 사중병화가 물론 많이 위태롭긴 하지만 전혀 통근이 못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가지가 있어요. 물을 떠먹는 바가지가 충이 되지 않았으면, 예를 들어서 500cc짜리 바가지가 있었는데 깨지지 않았을 때 500cc를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충이 돼서 깨졌다. 그래서 조금 대가리는 좀 깨져도 못 쓰지만은 500cc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00cc에서 150cc 정도는 물을 담을 수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깨져서 깨박살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간신히는 통과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지로, 일시지로 이렇게 충이 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는 썩 좋게 볼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라면은 을사시는 좋게 보지 않다, 추천드릴 수 있는 생신은 아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름지기 남녀 불문하고, 그래도 오늘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면 병호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음간 정화가 병화를 보게 되면은 탈광된다. 물론 이런 이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빛을 빼앗긴다. 쉽게 말하면 낮에 달이 있는데 태양이 되면은 낮에 나온 반달 돼버리죠. 그러면 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태양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화가 병화를 볼 때 탈광을 이제 논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간 정화가 이제 4월이라든가 4, 5월에 왕할 때 병화를 보면 이때는 탈광을 논하지만은 해자, 추월, 신유, 수월 같을 때는 일간 정화 약하잖아요. 그럴 때는 병화를 보면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탈광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화를 얻어서 정화 오에 뿌리를 둘 수 있죠. 해월에 해수 2개가 있고 진토까지 있어서 한습한 것을 이 병화는 조후를 해주는 역할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목은 용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해준 간목, 뿌리 있는 간목에 투출돼서 정화, 병화를 생겨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썩 안 좋아 보였던 사주가 이렇게 오시를 만남으로 인해서 괜찮은 틀을 갖췄다. 그리고 뭐 경금에서 벽감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도 없고요. 요거는 간목으로서 화를 생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주 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주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무신시, 신유시, 무신시라든가 기유시는 마찬가지로 일간 정화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뭐 앞뒤 볼 거 없고 남녀 구분할 거 없고 무조건 오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래는 을사시를 선택하는 것도 좋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해충이 됨으로 인해서 좋게 보기가 어렵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도 천간에 간목, 을목이 투출돼서 정화를 아무리 살려준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지지에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나 물론 뭐죠, 경자, 신의 시 이런 시보다는 뭐 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병호시에 비하면 갑진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병호시 하나 딱 찍어 놓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